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소장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단기 지지 저항 구간 최신화해드렸으니까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분석 영상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9시 반에 CPI 발표가 나왔었죠.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다 보합으로 긍정적인 흐름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또한 기술주들이 반등 세를 좀 보여줬고 그 여파로 인해서 하이닉스하고 삼전닉스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또 PPI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I 발표 지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장세에서는 어떻게 좀 작동을 할지 그 해석본은 동일하게 텔레그램에다가 남겨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매매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하지만 요거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초보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은 여기는 타점만 공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영상 제목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요. 더보기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 남겨주시거나 혹은 텔레그램방 입장 희망합니다 라는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난 이후에 초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 어제 평단가를 많이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보통 이제 한 180만원에서 한 190만원 선으로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어제는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또한 댓글에 평단가를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달라는 이유가 하이닉스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나서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탈출 대응 전략 영상으로도 쭉 이어서 설명을 들어가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자,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갈게요. 자, 오늘 또한 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충분히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 이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뭐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힘내세요, 뭐 소장님 그런 악플러들은 신경 쓰지 마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영상을 좀 오래 찍을 수 있는 것 같고 어제 좀 저도 화가 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상을 안 찍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촬영해서 저희 찐 구독자분들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왜 여기서 눌렸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21시간 전에 올려드렸고 3,000분 가까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분 정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면은 요 영상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간단하게 시청하고 오늘 차트 분석 들어갈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그렸다가 삭제할 겁니다. 자, 요 상승 추세가 하나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패러렐 채널로 이렇게 형성을 쭉 해보면은 자, 요런 이제 상승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아래에선 지지, 위에선 저항. 여기서도 저항 나왔죠. 지지, 저항. 그리고 중단 라인에서 지지받았죠. 보세요. 중단 라인 점선에서 지지받고 여기선 저항 먹고 빠졌죠. 자, 그러면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하단 구간을 지지받았으니까 한 차례 더 올라오더라도 중단 라인에서도 여기서 저항 구간을 막히고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구나.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채널링은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너무 난잡해 보일까봐. 그래서 요렇게 하단 저항 구간, 지지 구간, 그리고 상단 저항 구간이었죠. 여기를 요렇게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보시면 일단은 현재 딱 중단 라인에 걸쳐 있는 기분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시나리오가 이제 하나가 또 가설이 세워지는 게 이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쳐주고 나서 중단 라인을 돌파를 해줬고 오후장에서 지지만 잘 받아주면은 내일 또한 소폭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하방 관점을 제가 폐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전반적인 큰 추세가 아직까지는 여기가 바닥권이 아닐 확률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오늘 차트 분석 외에도 어디에서 계속 뭔가 수급을 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UBS 증권이라고 스위스 쪽에서 좀 큰 증권사가 하나 있죠. 거기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 여파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걸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매수세도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상승 채널링이 하나가 있는데 중단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해줬다. 돌파해주고 지금 현재 딱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지지를 받게 되면은 아마 166만 9천 원대도 돌파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단 저항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에 대한 수익폭을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들어가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제가 이 두 구간에서 틀렸잖아요. 관점이. 이때 내려올 때 이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을 한번 줘야지 진짜 찐바닥이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는 계속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채널링이 하나가 있잖아요. 중단 라인을 일단 오늘 넥트 때까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 또한
소폭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충분히 중단 라인도 넘겨줬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중단 라인에서 계속 저항받고 지지받고 했던 변곡 라인이죠. 여기로 올라타줬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만큼은 뭐 손절이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물량을 지금부터라도 확보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넥트 때도 충분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나온 이제 저점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좀 러프하게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승 채널링에 대한 하단 지지 구간을 뚫고 내려오는 순간 그때 칼같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뚫리면은 아마 이 저점을 깨지는 게 아니라 요 저점, 제가 기존대로 봤던 그 저점까지도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받아 주면은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 라인은 선이 많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드릴게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중단 라인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 166만 9천 원에서 0.618 앞전에 계속 저항받고 빠졌던 구간대 있죠. 여기를 동일하게 못 넘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차례 더 조정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눌린 목대 담아보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할 거예요. 김 소장이가 만약에 처음으로 하이닉스를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만큼은 매수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는 저는 매집을 안 할 거다. 한 차례 더 눌린 목이 나왔을 때 이런 변곡 라인에서 지지받아주는 형태가 나온다. 그럼 그때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166만 9천 원대를 올라타준다. 이렇게 뚫리는 게 아니라 뚫어주고 나서 지지받아주는 형태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서 요만큼에 대한 수익폭을 일단은 확정을 먼저 분할 매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눌린 목대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맞아요. 아쉬운 건 맞는데 결국에는 요 정도 수익폭 보려고 우리가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뭐 무시하는 폭은 아니에요.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폭은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가 20%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폭을 다시 한번 크게 보기 위해서 근거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평균치가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한가 간 날 그 이후로부터 거래량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상승의 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요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마 눌렸을 때 요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이럴 때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큰 수익폭을 이거 이상으로도 여기 아래에서는 더 크게 수익 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승 채널링, 여기 지지 라인 딱 눈대중으로만 해도 보이죠? 여기 라인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부터는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굳이 뭐 마이너스 보고 있는 거 나는 두렵지가 않다. 하이닉스는 어차피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그냥 쭉 장투로 하기 위해서 나는 분할로 계속 접근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량을 먼저 확보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당연히 들어가봐도 괜찮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매수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만의 그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난 단타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난 장투로 보겠다. 충분히 지금도 매집하기엔 괜찮은 구간대요. 결국엔 아직까지도 박스권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크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거 빠졌을 때 이런 변동성 장세가 극심화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요, 개미들이 쉽게 올라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윗단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을 하지도 못해요. 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희망이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빼버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버리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지쳐가지고 이번에 그냥 본전 오면 털고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와 이거 이만큼 또 올랐는데 이거 또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개미들 물량이 많이 없어져요. 그때 출발해버려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라. 지금 그런 장세 분위기다라는 것만 좀 잘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때 박스권 움직임이 좀 커진 상태에서 이 아래에서 생기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매물대예요, 다 매물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영상을 좀 돌려봐도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직관적인 타점만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타점만을 공유해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신규로 하이닉스를 좀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166만 9천 원대를 올라타줬을 때 이때 들어가도 요만큼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좀 높은 확률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요렇게 빠졌을 때 이 아래 구간에서 대략 한 150만 원대, 한 153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153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152만 원. 요 구간대에서 지지 받아준다. 내려왔을 때 그때는 한 번 더 요 정도까지 수익이든 더 크게든, 그러니까 요만큼 수익보다도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낫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나는 좀 더 완전히 그냥 김 소장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야지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1차로 물량을 뭐 내가 수중에 뭐 한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요 구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 들어가고, 빠졌을 때 요런 저점을 깨질 때마다 여기서 2,0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점 깨질 때 여기서 3,000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4,000. 그럼 평단가가 그래도 한 요 정도로 맞춰지겠죠. 떨어졌을 때 그럼 얼마 들어왔어요? 3,000에 6,000. 그럼 나머지 4,000을 이 구간대에서 물타기 하는 거예요. 평단가 요 정도로 내려오겠죠. 나머지 물량 반등 줬을 때 50% 가까이는 덜어내고, 나머지 50% 물량은 홀딩해서 저항 맞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시던 아니면은 쭉 계속 홀딩을 하시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저희 찐팬 구독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상한가 갔을 때도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전혀 없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상장된 이래로 첫 상한가 간 날인데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요 정도 조정만 주고 더 크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요렇게 빠져버리잖아. 그럼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운 좋게 잡은 분들은 상한가 때 매도를 못 하고요. 이렇게 빠지고 한 번 더 빠질 때 있죠. 요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 때 매도해버려요. 왜? 내 평단가까지 와버릴 것 같거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초보 트레이더들이신 분들은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도 그런 애들 많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큰 추세로 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박스권 움직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게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빠진 이 기간만큼 그 2배 이상을 거의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대신 변동성은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올 자리가 이제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원래는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셔라. 그리고 막 아쉬워서 막 김 소장이 여기서 이제 저 같으면 여기서 추격 매수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가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저를 이제 원망하실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수익폭 때문에 막 못 들어갔다 막 안 달라는 막 그런 모습 보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 수익 보려고 하이닉스를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수익 보면 좋죠. 수익 보면 좋은데 어차피 결국에는 요 정도 수익폭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수익폭은 이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이 고점을 따라가는 그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나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나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나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은 이 점에 불과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럼 근거 없이 여기서 운 좋게 들어가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매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매도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매수한 분들 있죠. 이거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분할 매도 운 좋게 했어 한번. 빠질 때 전량 익절합니다. 그리고 와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근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막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요 정도 빠졌다고 해서 나 진짜 개처럼 물려있네,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평단가만 높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단가만 완전 이번 최고점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 거의 한 303만 원대. 보니까 어제 댓글 보니까 이제 280만 원대도 꽤나 많이 늘은 것 같고, 240만 원대, 그리고 뭐 180만 원에서 190만 원대, 여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응 전략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은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최대로 올라가봤자 말씀드린 대로 요런 이제 상승 채널링 아까 하나 있었죠. 요 구간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런 데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앞전에 막혔던 구간에서 똑같이 막혀버리면은 요거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리까지는 아니면 이 저점을 깨로 내려오는 자리가 됐든. 왜냐면은 한 번 막히면서 여기 저점 찍고 나서 반응 좋죠. 근데 앞전에 막힌 데서 또 막히니까 이 저점을 깨버렸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또 막히잖아요. 그럼 이 저점을 깨로 갈 수 있다라는 가정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요렇게가 또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잡혀 있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링 안에서도 이렇게 하락 채널링이 하나가 또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근거를 최대한 잡아서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어제와 동일해요. 내 평단가가 200만 원 이하다, 이상이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2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상 내가 평단가가 지금 한 170만 원대나? 그러면은 지금 일부 물량을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눌렸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일부 물량을 크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소장님 댓글 보니까, 소장님 그러면은 이번 연도 최고점 찍었던 거 언제까지 회복을 해줄 것 같나요? 그 기간은 솔직하게 잘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하이닉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저는 이런 구간일 거라 생각해요. 요런 구간대. 아니면 이런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하고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엔비디아한테 이제 넘기겠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쪽하고 SK 하이닉스는 AI 관련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부터 충분히 매집을 통해서, 뭐 떨어지는 건 신경 안 쓰고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난 그래도 이런 데서 매수하기보다도 이런 데서 그래도 매수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 극꼬리 지점에서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이런 꼬리 못 잡을 때, 되돌림 나올 때, 전 이럴 때 잡아요. 근데 이럴 때 박스권 움직임일 때도 이런 꼬리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저도 물려요. 들어가자마자 물리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손절 라인을 안 터뜨리는 순간은 계속적으로 홀딩인 거예요. 저는 매매할 때 그렇게 합니다. 꼬리 지점에서 잡으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자 막 그런 말 하죠.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발바닥이었어요. 여기 얼마였어요 이때 당시? 이때 한 17만 원 할 때 발바닥이었죠. 그럼 어디가 무릎이에요? 뭐 한 요 정도가 무릎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정도 어깨에 여기 맞죠? 아니면 여기. 이럴 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언제 파냐면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올라가는 추세 때는요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상승 추세 라인이 깨졌을 때부터 분할 매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나서 반등sul 줄 때 지지라인 나온다. 그럼 그런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뭐 어깨에서 팔아야지 그런 말 막 유튜브에 많던데,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 못 해요. 어디가 어깨인지 올라가는 찰나에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몸통이고 어깨고 정수리고 상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저 이 시장에 9년 있으면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떨어질 때 팔라는 거야. 떨어질 때. 원래는 올라가고 있는 거, 잘 올라가는 거 왜 팔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매매 시나리오에 남겨드릴 거고, 신규 타점 자리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여기는 타점만 공유해드리는 방이어서 요거 들어오시면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나름 좀 많이 만족을 하실 겁니다.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셔도 손쉽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4가지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평단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끝내 웃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 소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혜택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제가 요것도 대한항통신도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렇게 근거를 좀 잡아놔요. 뭐 대한항통신이 됐든 여타 다른 종목들이 됐든 제가 김 소장이 바라보고 있었던 나름 손익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한항통신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피보나치 확정값과 일반 피보나치 확정값, 그리고 매수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를 이렇게 초록 색깔 박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어떻게 발송을 해드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손익비 좋은 자리는 요 구간이고, 근거로는 피보나치 0.382 2055원, 그리고 일반 피보나치 값 0.618 2080원, 요 두 구간대가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자, 매수해봐도 괜찮은 좋은 이유, 삼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중첩 지지 근거, 손익비 좋아 보이는 진입가는 요 정도,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또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그런 분석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이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그래도 나름 내가 대한항통신이라는 거 기업이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내가 진입을 하고 어디 기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과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물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긴 하지만 영상은 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업로드 시간도 길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같은 것도 일단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점과 근거를 생기게끔 실력 자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혜택인 거예요. 뭐 대한항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항통신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뭐 네이버나 LG전자 등등 보통 평균에 하루 한 3번에서 4종목 정도 분석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바로 자동 타점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게 보시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 실시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에는 빨간 색깔과 위에는 파란 색깔 요 신호가 보이고 중간에는 빨간 색깔 구름대와 파란 색깔 구름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직접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개발한 지표인데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타점 자리가 오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얼마 선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남겨드렸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손수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한 분당 5종목씩은 제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종목 넘어가면은 또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종목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문자 발송해드릴 때 구독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전 뭐 삼성전자 3전,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두에빌 이런 식으로 한 분당 5개씩 남겨주시면 타점 조건값이 충족되는 자리가 떴다. 그럼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다 세팅했습니다. 힘들게요. 아시겠죠? 이 조건 충족값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같은 거. 구름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 색깔 위쪽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요. 조건값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가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시가대로 보시면은 67,800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금액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발송했죠. 67,600원에서 68,000원 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도 자리까지 우리가 쭉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대 매수해서 요 시가대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약 25%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매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음 또 이어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가대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타점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막연함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값대로 충족이 됐을 때 자리가 뜰 거고 이 파란 색깔 음영 부분에서는 신호가 발생이 안 돼요. 이 파란 색깔 음영이 생겼을 때는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물론 조건값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을 때만 타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ING예요. ING가 뭐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영상에서 왜 안 풀어?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혜택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증하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 채널 들어가시면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때 세 번째 이벤트 뭘 준비 중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0만 명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큰 구독자 수치죠.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